안녕하십니까, 올강소입니다. 휴림 로봇 주주님들, 오늘 영상 반드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번 주주총회에서 휴림 로봇이 휴림 그룹의 지주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휴림 그룹은 900억이라는 자금을 마련을 해서 4월 4일을 D-Day로 진행을 하며 아주 급변적인 상황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영상 단 1초도 방심하지 마시고 영상은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올강소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시청자님들이 주목하셔야 될 뉴스, 바로 휴림 에이텍이 카이스트 출신의 LG 로봇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휴림 에이텍이요, 이번 주주총회 3월 27일자 주주총회를 통해서 로봇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데, 거기에 카이스트 출신의 LG그룹 로봇 전문가를 수장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인데요. 자, 이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휴림그룹의 지배구조와 전략적인 재편 과정, 즉 휴림 로봇을 필두로 휴림홀딩스, 휴림 에이텍, 엣지파운드리, EQ셀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재편 작업과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금의 흐름,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휴림그룹의 지배구조,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AN리더스라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김지영 대표가 지분율 100%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은 김진우 회장의 가족으로서 실질적인 지배는 김진우 회장이 내리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없고 순수 지배 목적 법인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중간 지주사로서 휴림홀딩스가 존재하고 있죠. 지금 휴림홀딩스는 11%였던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보유 잔여 지분 5.2% 까지 축소가 된 상황인데요. 여기에 핵심은 휴림 로봇이죠. 휴림 로봇은 최근에 엣지파운드리 전환 사채를 통해서 5.7% 지분을 직접 취득을 하면서 엣지파운드리의 지배권을 강화를 했고요. 휴림 에이텍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자동차 내외장재를 납품을 하면서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던 기업이었는데, 휴림 에이텍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엣지파운드리의 지분을 11%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휴림 로봇은 휴림 에이텍을 44%의 지분율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상장 폐지가 됐었던 EQ셀을 300억 원을 투자해 인수를 하면서 지금 EQ셀을 통해서 AMR, 즉 물류이동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로서 휴림 로봇이 EQ셀을 전환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휴림홀딩스가 휴엠미라는 것을 통해서 500억 담보 만기가 4월 4일인 한 달짜리 이자 18%, 보통 이런 걸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요. 휴림홀딩스가 마련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것, 계열사들의 역할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휴림홀딩스는 중간 지주사, 형식적인 기업이 됐다. 그리고 휴림로봇은 실질적인 지주사다. 사업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엣지파운드리는 AI와 로봇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휴림 에이텍은 로봇 제조의 양산 거점으로 재탄생을 하고 있다. EQ셀은 2차 전지와 물류 로봇에 특화돼서 산업 로봇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사실상 휴림홀딩스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휴림 로봇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룹이 재편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번 재무 승인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EQ셀에 대한 손상 차손 반영이죠. 그러나 EQ셀은요, 절대 무시할 회사가 아니죠. 협착 공정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인라인 타입의 다이렉트 본딩, 이 부분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여기에다가 AMR, 자율 이동 로봇이죠. 여기에 4웨이 셔틀 시스템, 로보월드에서 공개를 하면서 해외 다수의 참관객이 확인을 했죠. 2차 전지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스마트 물류 통합 솔루션을 보유한 데다가 지금 휴림 로봇과 공동의 데모 라인을 2025년 8월날 완료시켰죠. 이제 실제 수요 기업에 대한 성능 검증만 남아있는 상태가
바로 EQ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900억의 흐름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900억이 마련됐는지를 아셔야겠죠. 첫 번째, 휴림홀딩스가요, 블록딜을 통해서 지분을 매각을 해서 약 200억 원을 최근 들어 확보를 했죠. 그리고 엣지파운드리, 휴림 에이텍의 자회사죠. 휴림 로봇의 지분을 전량 장내 매도를 해서 226억을 또 챙겼어요. 그리고 휴림홀딩스는 자녀 지분을 담보대출 QMB라는 사모법인을 통해서 500억을 마련을 했죠. 이렇게 보면 최근에 926억 원의 자금이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500억을 마련한 채권자인 휴앤미를 보면 해명이 휴림그룹의 휴자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연계가 추정되죠. 그리고 이자율이 거의 사채 수준으로 18%를 준다는 것은 지금 연간 회계 자료에 대한 손실을 메꾸고 지배주주로 전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의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이클을 마무리 짓기 위한, 즉 1년 동안의 재무구조 사이클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로봇 사업으로 사업 목적을 추가를 하면서 지금 3월 27일 주총에서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사내이사 선임, 범희락 카이스트 박사 겸 LG전자 미래산업 로봇앤드 디자인 부사장이었던 이분을 선임을 하면서 휴림 로봇의 대표였던 김봉관 이사도 사내이사로 들어가는 부분, 여기에 사업 목적으로 로봇 관련 16개 사업을 추가한 이 부분,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초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님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저출산 테마주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꿈비, 에로코스, 자, 이런 종목들까지는 이미 다들 아시죠? 그런데 오늘 월강소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 테마의 진짜 히든줄을 찾았습니다. 종목 이름은 영상 끝에 딱 한 번 힌트로만 드립니다. 마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앨런 머스크가 한국을 지목하면서 한 말,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의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51개월 연속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19조를 쏩니다.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신혼부부 1억 대출, 아이돌봄 소득기준 전면 폐지, 그리고 올해 2026년 이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으로요. 아가방 컴퍼니, 에르코스, 깨끗한 나라까지, 여기까지는 시장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숨어있는 종목을 월강소는 찾았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드려봅니다. 세 가지인데요. 맞히신 분들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첫 번째 힌트는요, 이 회사의 제품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쓰입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도 쓰죠.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시가총액이 극단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정책 발표 한 번에 수백 %가 움직입니다. 어쩌면 칼날의 양면과도 같죠. 그리고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포인트인데요. 이 회사는 유아 스킨케어를 합니다. 0세부터 쓰는 제품이죠.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프리미엄 시장이 커집니다. 아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려는 부모의 심리, 이 회사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월광소가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책 발표 때마다 연동해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과거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둘째, 저출산이 역설적으로 프리미엄 유아 시장을 키웁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쓰는 겁니다. 셋째, 이재명 정부의 저출생 정책 모멘텀은 임기 내내 반복됩니다. 트리거가 지속적으로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도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매우 작습니다. 소형주 특성상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히든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힌트 세 가지 드렸습니다. 신생아실, 스킨케어, 초소형주. 이 종목 맞히셨나요? 댓글에 종목명 한번 써주세요. 정답 댓글에는 제가 직접 자료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테마, 단순한 테마로 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금일
상단 연락처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월강소가 이 히든주 어떤 종목인지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자료 드릴 테니까요. 선착순이니 빠르게 이 히든주 잡아서 큰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휴림 에이텍의 LG그룹의 로봇 전문 카이스트 교수님 초빙과 관련된 이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주주총회에서 휴림 에이텍은 이걸 안건으로 뒀죠. 첫 번째 무상감자입니다. 보통주 10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보통 누적 결손금을 보존을 하면서 재물을 리셋시키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235억의 유상증자 주주 배정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로봇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실탄을 확보하는 것이죠. 사내이사로서 일단 휴림 로봇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휴림 로봇 김봉관 대표가 사내이사로 선임이 되고, 여기에 카이스트 박사 범일학 씨가 참여를 하면서 로봇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업 목적을 로봇 관련 16개 사업을 추가하면서 휴림 에이텍을 전방위 로봇 생태계 기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요, 무상감자가 진행이 되고 나서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구조는 기존 주주들에게 이중 부담을 줄 수 있죠. 그러나 이 수수는요,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한 전형적인 방법이자 패턴입니다. 한마디로 휴림 에이텍이 휴림 로봇 인수 8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는 실적 이력을 통해서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것이죠. 특히 범일학 후보자는 카이스트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LG전자 중앙연구소, LG산전연구소 부사장을 거쳐서 미래산업 부사장, 로봇 앤드 디자인 부사장을 역임한 국내 로봇 1세대 실무 전문가입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이사 선임이 아닌 기술과 제조 연결을 위한 실질적인 인재 영입이죠. 휴림 로봇 대표이사이자 휴림 에이텍 사내이사로 동시 겸직하는 김봉관 이사, 두 법인 간 독립적 의사결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죠. 모 회사 주도의 통합 경영체제를 공시화하는 조치입니다. 휴림 로봇이 실질적인 지주사가 되는 그런 강력한 시나리오의 실행 증거라고 보실 수 있는 건데요. 휴림 로봇의 실질적인 지주사, 즉 휴림 홀딩스가 기능을 상실을 하면서 중간 지주사 역할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죠. 김봉관 대표의 휴림 에이텍 이사회 진입은 통합 지배체제를 공식화하는 것이고요. 휴림 로봇이 시비를 통해 엣지 파운드리 지분 직접 취득한 것은 지배력을 내재화하면서 휴림 로봇의 자회사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죠. 여기에 휴앤미가 500억을 담보로 지주구조 재편의 실탄을 마련해 준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JN리더스 휴림 홀딩스 휴림 로봇으로 이어지던 3단계가 JN리더스 휴림 로봇 2단계로 단순화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JN리더스가 김진우, 김지영 씨가 지배하는 실질적인 지주사라면 휴림 로봇이 통합이 돼서 엣지 파운드리와 휴림 에이텍, EQ셀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로봇 전문 기업으로 황골 탈퇴를 이번에 시킨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부분은요, 모든 연계가 휴림 로봇의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죠. 이 주가 급등을 통해서 부족했던 실탄을 확보를 하면서 EQ셀의 손상 차손을 반영시키면서 감사를 통과하고 휴림 에이텍을 주총으로 제조 거점을 재정비하면서 휴림 홀딩스 담보 만기 후 지배 구조를 단순화시킨다. 4월 4일 이 모든 게 명확해지면서 휴림 로봇 중심의 실질 지주 체제를 완성해서 월간소는 이 부분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대 분수령, 결국 휴림 에이텍의 3월 27일 주총, 3월 말에 감사 보고서 제출, 그리고 4월 4일 날 휴앤미의 담보 만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휴림 로봇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죠. 이 부분을요, 휴림 에이텍이 주총을 통해서 모든 안건을
통과를 하면 재무가 리셋이 됩니다. 감사 보고서에 손상 차손 일시 반영이 진행이 되면서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으로 유지가 되죠. QM 담보대출 정상 상환을 통해서 지배구조 안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EQ셀 기술과 휴림로봇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을 공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엣지파운드리의 신규 수주 또한 한화시스템 협력 프로젝트가 공개가 되면서 이 이후에는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경영진의 의지가 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에 월광소가 무엇을 다시 새롭게 출발했습니까? 바로 5기 소통방 운영 들어갔죠. 여기 보이시는 이 방 어떤 방입니까? 지금 현재 100%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하루에 딱 3종목씩 급등할 종목들을 엄선해서 월광소가 종가 베팅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여기다가 장 중에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람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님들 월광소가 2026년 들어서 새롭게 모집 시작한 5기 소통방에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자, 3월 20일 추천드렸었던 세림 BNG 첫 번째 종목이었죠.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세림 BNG는 이미 생분해 원료를 활용한 제품군을 확보를 하면서 친환경 생분해 필름 개발을 완료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친환경 탈플라스틱과 관련돼서 국정기획위원회의 로드맵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런 세림 BNG 금일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 7.82%에 시작해서 장중 고가 25.33%, 코스피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한 오늘 같은 장에서도 25% 이상 급등 수익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원일 TNI, LNG와 원자력 그리고 수소까지 더한 고체 수소 이 부분에 특화되면서 원자력 관련주로서 장보고3 잠수함의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일 TNI 금일 시가 마이너스 0.23%에 시작해서요, 장중고가 24% 급등하는 흐름 나오면서 이런 하락장에서도 엄청난 수익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렸었던 에코플라스틱. 자, 에코플라스틱은 월광소가 오래전부터 강조를 드렸었고요. 이 부분에서 탈플라스틱과 지금 현재 미국의 자동차 부품과 관련돼서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이미 투자까지 완료된 기업이다. 금일 에코플라스틱 2.82%에 시작해서 장중고가 29.9%, 자, 상한가죠. 상한가로 마무리하면서 소통방에 종가 베팅으로 추천드렸었던 세 종목 에코플라스틱, 원일 TNI, 세림 BNG 모두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엄청난 수익 월광소가 종가 베팅으로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렸던 종목들 엄청난 급등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다음날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할 수 있었느냐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눈치가 빠르시거나 이미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월광소가 드리는 종목보다도 왜 이런 타이밍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다음날 어떻게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집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월광소가 이렇게 편한 길 마련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 굳이 어렵게 돌아가면서 이 좋은 장에도 수익을 못 내면서 고전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월광소가 2026년 이미 4기 소통방 다 차서 지금 5기 소통방 신규로 100% 무료로 입장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월광소와 함께 2026년 종가 베팅으로 꾸준히 수익 쌓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딱 3초밖에 걸리질 않아요. 여기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 있죠? 이 연락처 통해서 급등하고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란에 보시면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또 입장 신청하실 수 있게끔 편안한 솔루션 마련해 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2026년 지금 지수가 1600까지 왔는데 아직도 원금 회복도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 월광소와 함께 원금도 회복하시고 투자 수익에 대한 복리 효과까지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대세 상승장입니다.
여기서 쫄 필요가 없어요. 자,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여기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 통해서 급등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되니까요. 월간수와 함께 꾸준히 종가 베팅하면서 수익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